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지친 마음, 행복을 가득 주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인드라 초안 지음, 나카지마 다카시 역금, 장훈갑 편역, 경성 라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도의 음유 시인이자 명상가인 인드라 초안의 삶의 철학,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삶의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 지혜, 가능성, 성공, 미래, 인생, 마음, 인격, 운명, 행복 등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10가지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며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와 인간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말을 쓰고 악한 사람은 본성을 속이려 해도 그 말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값이면 말로써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주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말로써 힘을 얻고 성장하며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늘 인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좋은 주사나 약보다 훌륭하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기회는 보통 위험을 수반하는데요.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기회가 많으면 그만큼 위험도 많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도전하려는 경쟁자 또한 적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때야말로 찬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얻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위기에 빠져도 금세 의욕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역경에 약할지 어떨지, 자포자기에 쉽게 빠질지 어떨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만이 성공을 향한 도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이 같은 말로 간단히 자신의 잠재 능력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고 노력할 때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가능할지 모르겠다. 가능할 것 같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제 다 했다. 이 6단계의 사고방식은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순수하게 마음을 여는 생활과 사고방식이 귀중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착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조차 모르기 때문인데요. 망설이기보다는 시도해 봐야 합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에만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어느 쪽이나 도전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소질, 기회, 장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올린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겁이 많고 대책이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우유부단하며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용기와 계산을 요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승부에서 한 번은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변화는 진보를 뜻합니다.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에는 활력의 기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생에는 파도와 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에는 높은 파도와 낮은 파도, 바람에도 순풍과 역풍, 각각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운이 나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역풍은 길어야 3년, 그것을 맞받아 나가려 한다면 힘을 소진할 뿐입니다. 그때는 힘을 보존하고 충전해야 합니다. 휴식도 운을 놓치지 않는 비결 중의 하나입니다. 쉴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기회가 돌아올 때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흐름에도 기세가 있습니다. 역풍의 기세가 꺾이고 풍향이 바뀔 때 바로 엄청난 힘을 등에 받고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운세가 있는 사람은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더 큰 운세를 불러옵니다.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진리가 존재한다면 이 말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나는 운이 없다. 너는 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지만 운을 보는 방식은 다음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의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운이 있다거나 운이 없다라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운이 없을 때도 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운세는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행운의 여신은 인력처럼 그 에너지에 끌려 문을 엽니다. 성공하면 운이 좋았다. 실패하면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을 자기 실력 때문이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운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평소 이런 마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운이 찾아옵니다. 운세는 에너지이므로 전파의 성질을 띱니다. 한마디로 불행, 불운, 빈곤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므로 발병하지 않지만 에너지가 약해진 사람은 쉽게 감염됩니다. 만일 최근 불운과 불행이 계속된다거나 가난해지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에너지가 떨어진 점에 대해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영향도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의 탓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방법과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 철저하게 피할 것, 불운,
불행, 빈곤을 경험해서 면역성을 가질 것 등입니다. 내 인생에 헛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많은 헛된 일들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헛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쓸데없는 일도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실패를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산으로 살려 성공을 얻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현대에 남게 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인생에서 준비 동작과 같은 것입니다. 큰 실패는 큰 성공을 위한 도약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 큰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운명을 창조하는 것은 마음이며 운명을 바꾸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 모든 것이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운이 있는가 없는가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운이 있다. 좋은 일만 생긴다. 일도 가정도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이처럼 운은 자신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운이 없다. 이상한 일만 생긴다. 요새 일이 잘 안 된다. 이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불러오는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버리면 처음 했던 조그만 거짓말은 엄청난 거짓말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작은 것입니다. 지금 바꾸려고 결심하면 운세도 바꿀 수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자고 연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때 했으면 잘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생각났을 때가 바로 행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운명을 바꿀 기회는 항상 우리 곁에 다가와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봐도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운명을 호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정영훈 역금, 김세나 옮김, 원앤원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현명한 인간관계의 수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절제가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지나친 선량함은 인간관계의 장애물이다. 명망과 명예를 계속 관리하라. 원하는 것을 얻는 대화의 기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비결,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기술, 가까운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 상대의 실수에 기만당하지 않는 방법 등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천 수칙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은 어렵게 하고 어려운 일은 쉽게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너무 쉬워 이미 행해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땀과 노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커다란 의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슬쩍 보기만 해도 우리의 행동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신의 의도를 모두 공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기 패를 다 보여주고 하는 카드놀이는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바로 공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일반인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비밀스러움을 내비쳐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어서 경외감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도 평범한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속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침묵이야말로 현명함이 추구해야 할 성전입니다. 말로 내뱉어진 의도는 절대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만 잡힐 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못했을 때는 2배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추측과 불안 속에 사람들을 잡아두는 짓은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방법을 흉내내어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되 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은 재능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자신을 가꿀 좋은 기회는 오기 마련이므로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승리의 날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그럴싸하게 꾸며 하찮은 것들을 감추고 약간의 장점은 경탄할 만한 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에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능력이 더해지면 경이로운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화려함은 많은 것을 채워주고 보완하며 모든 것에 제2의 삶을 부여합니다. 특히 그 화려함에 내실이 뒷받침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온전함을 선사하는 하늘은 화려하게 꾸밀 줄 아는 소질도 부여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꾸밀 때도 기술은 필요합니다. 가장 탁월한 것조차 상황에 좌우되며 매일매일이 자신에게 최고의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를 못 맞춘 화려함은 추합니다. 잘난 척하며 장점을 과시하면 화를 부릅니다. 그것은 허영으로 빛나서 경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천박하지 않으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자라면 지나친 화려함은 피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화려하고 무관심이 온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삼가는 태도가 가장 크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혜롭게 감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한 번에 다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보여주어 찬사를 받으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노련함입니다. 빛나는 모든 공적은 더 큰 공적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최초의 찬사에는 다음의 찬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신이 크게 깎이지 않는 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항상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 타인을 신물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고상한 예의에 속합니다. 일반인들의 호감을 사려면 자신의 위험을 낮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대다수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받으며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고립되어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집단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척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항상 점잠만 빼는 부류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이용하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누구든 늘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 변화에서 신선함을 느끼며 반짝반짝하는 이 새로운 범상함은 식상한 우월함보다 더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의 영광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흘만 지나도 존경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처음의 좋은 평가를 잘 이용해 찬사가 사라지기 전에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모두 취해야 합니다. 새로움의 열기가 일단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것을 향한 호의는 일상에 대한 권태로 바뀝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그 때는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는 대화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로 인해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라서 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 속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깁니다. 대화는 옷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려는 척 가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가 우리와의 만남에서 몸을 사릴 것이며 그 대화는 더욱 비싸질 것입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경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조심하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서 말해야 합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집니다. 하찮은 것은 중요한 것처럼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은 신의 색채를 띠게 됩니다. 말할 때 경솔한 사람은 곧 다른 이에게 압도당하거나 추월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단 같은 말과 온화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화살은 육체를 뚫지만 나쁜 말은 영혼을 관통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반죽은 호흡도 유쾌하게 만듭니다. 공기를 파는 법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삶의 지혜입니다. 천냥빚도 말로 갚으며 말만 잘하면 불가능한 일도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주고 공기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입에 설탕을 가득 물고 자신의 말을 달콤하게 적셔야 합니다. 그리해서 적에게도
그 달콤함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려면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끄는 매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매력이 됩니다. 이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석 같은 매력이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실제 이익보다 더 큰 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호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공적은 찬사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탁월한 매력이며 이것은 행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술이 더해지면 한결 더 쉬워집니다. 탁월한 자연 정원도 인공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뿌리를 쉽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노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고 점차 일반인들의 호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호의와 우정을 저장해야 합니다. 겨울을 대비해 여름에 좀 더 유용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일은 훌륭한 대비책입니다. 행운의 시기에는 호의를 얻기 쉬우며 우정도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그 호의와 우정들을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불운의 시기에는 행운이 귀중하고 모든 일에서 아쉬운 법입니다. 그러니 우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중함을 꺼립니다. 신중함은 행운의 여신이자 만족의 여신입니다.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달콤한 아첨만 들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씁쓸한 험담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독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미트리다트 왕처럼 매일 화나는 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까운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느라 일생 동안 슬픔을 머금고 사는 것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 아닙니다. 조언을 받은 후에 손을 싹 씻고 빠져버리는 사람을 위해 절대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현실적인 조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좋은 사람들과 영원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